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오늘 1월달부터도 3시간밖에 안 해요. 우리는 1월달도 우리 과목 3시간. 좋죠? 네. 뭐 4시간까지 할 필요 있나, 그죠? 3시간, 3시, 한 1시, 한 10분이나 뭐 20분이나 뭐 30분이나 40분이나 1시 한 최대한 10분에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3시간이잖아. 근데 10시 10분에 시작하니까. 그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대답도 잘하고 잘 하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면 늦게 끝나요. 늦게.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가 이번 순환 마지막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법령까지 다 마무리하고 법령까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 이제 완전 다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일부 좀 실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까지 볼 거예요. 중개 실무 쪽은 1월 달에, 이제 2월 달에 그때 볼 거, 기본서 가지고 그때 보도록 하죠. 자, 그냥 최대한 그래도 최대한 많이 나가려고 한 거예요. 제가. 자, 73페이지 협회인데, 자, 협회에서도 최소 한 문제, 많게는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3문제까지. 그래서 이 협회에 관해서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할게요. 자,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해요. 협회. 그러니까 협회인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고 이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협회가 이제 두 군데가 있잖아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가 두 군데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협회의 설립부터 한번 보세요. 협회 설립. 협회 설립인데 설립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누가 할 수 있냐 하니까 개인인 기업이 할 수 있다. 개인인 기업이다 그러면 누굽니까? 개인인 기업이다 그러면 두 사람이라고 했죠. 예, 공인중개사인 기업과 부칙사인 기업. 그러니까 부칙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지. 개인인 기업이 회원들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그 다음에 중개업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효율적 업무. 이런 거는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효율적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거를 설립할 수 있네. 협회 설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협회를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말이에요.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임의 설립이라 그래. 임의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 설립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아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에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복수 설립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복수 설립. 그러면 세 번째가 회원들은 당연히 개업이에요. 소장님,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임의가입이라 그래. 가입 안 해도 돼, 그죠? 가입하려면 또 가입비 내고 해야 돼, 막 내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입을 합니다. 근데 임의가입이다 보시면 돼. 자, 그래가지고 협회를 설립을 한다 그러면 뭘로 설립하는가 하니까 협회 설립은 법인으로 설립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모였단 말이죠. 사람 모였죠.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무슨 법인이야? 사단법인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모이면 사단법인이에요. 근데 우리 영리 목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그래. 알아두셔야 돼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협회에 관해서 규정된 것 외에는 없는 거는 전부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합니다. 조합도 아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두 번째가 이제 협회 설립에 관한 절차입니다. 설립 절차. 협회를 설립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설립이 되는가 하니까, 자, 최초의 발기인, 뜻이 맞는 사람들 모이죠. 그럼 발기인이라 그래요. 네, 발기인이 모여서 뭘 하는가 하니까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정관이라는 걸 작성을 해서 작성된 정관에 대해서 총회를 개최하죠. 최초의 이제 총회가 창립총회입니다. 창립총회에 의결을 거칩니다. 그 정관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인가를 받아가지고 설립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를 함으로써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 그죠? 협회로서 이제 성립이 되고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이 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 인가주의예요. 설립 인가주의. 인가를 받아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설립에 관한 법원 등기를 해야지 성립이 된다. 회사 뭐 이렇게 법인이 성립이 되려면 이렇게 등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자, 그럼 최초의 발기인이 몇 명이 모여야 되는가? 자, 30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발기인 수는 몇 명이라고요? 300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죠. 그래가지고 창립총회에서는 몇 명 출석해야 되는가 하니까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 600명 안에 서울에서는 몇 명이 참석을 해야 되면 몇 명이 출석해야 되면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 도 특도 있죠. 광도 특도에서 각각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아까 막 부동산 거래 정보방에서도 막 500명에다가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30명 나왔죠.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얘도 시험 문제 나와요. 헷갈리거든 막. 그렇죠? 그거 기억해야 되고 요 따로 또 기억해야 돼.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여기에 600명 이상, 600명 안에 서울에서 100명, 나머지 광도, 특도에 각각 20명이에요. 30명 아니라고. 요거 20명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도 다 한 문제씩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만 보고, 조직. 자, 협회 조직. 자, 협회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된 사무소, 협회 주된 사무소 있죠. 예,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둬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서울에 다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둬야 한다는 옛날에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이제 폐지가 됐고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산하 조직으로서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예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첫 번째 시도 단위로 지부. 그다음에 두 번째 시군구 단위로 지회라는 거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산하 조직으로서 지부 지회라는 거를 안 둬도 되는 거예요. 둘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도 단위로 지부,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로 지회, 이게 서로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꿔 시험에 물어보겠죠. 자, 그래서 시도 단위로 지부, 시군구 단위로 지회, 지부장, 지회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부장 정도 되면 뭐랑 거의 동급이에요. 지부장이면 시장하고 동급이에요. 아닙니까? 울산시장하고 지부장, 울산 지부장 동급이라니까. 한 명 맞잖아요. 중개사무소, 울산에 있는 중개사무소 그 대장이잖아요. 지부장이. 그러니까는 울산시장하고 동급이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기로 나가세요. 지회장을 갔다가 지회장, 특히 남자분들은 지회장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잘해가지고 또 지부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협회장으로 가는 거예요. 중개업이 여의치 않으면.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시도 단위로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누구한테 신고하는가 하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시도지사 신고, 요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로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 똑같이.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돼요. 되겠죠? 밑줄 꺼볼게요. 자, 그래서 73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되어 있네. 자, 협회 설립. 자, 밑줄 까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부칙 개업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개인인 개업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가지고 그 목적이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이다. 그래서 그 옆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할 수 있으니까 설립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이제 임의 설립이다 이런 말이에요. 임의 설립. 그죠? 그리고 복수 설립된다 이 말이죠. 임의 가입이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설립 성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인가주의 이 말이 아까 국장의 이 설립 인가를 받는다고 했잖아. 그죠? 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국장이. 허가 아니다. 설립 허가주의가 아니고 설립 인가주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법인으로 설립하는데 무슨 법인이냐 하니까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설립 절차를 보세요. 발기인이 정관 작성하는데 몇 명 모이라고 했어요? 300명 이상 모이라고 했죠. 발기인. 그 다음에 창립총회 개최한다. 회원 몇 명 출석? 600명 출석해야 돼. 600명 이상. 서울에서는 몇 명이라고요?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출석이다. 나머지 강도 특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이다 이 말이지. 되겠죠? 요거 알아두시고 종족수.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설립인가 나옵니까? 예, 설립에 관한 국장의 인가를 받는다 이 말이지. 설립인가.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뭐 된다고? 성립한다 이 말이지. 자, 넘겨보세요. 협회 구성해가지고 협회 조직이 나와 있네, 그지? 주된 사무소라고 돼 있어. 요거는 이제 반드시 주된 사무소는 두어야 한다.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지부 지회라는 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단위로 지부를, 시군구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라는, 안 두도 되는 거지. 그래서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의사에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볼게요. 그 외에 이제 대표적인 업무가 공제사업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공제사업이라는 업무가 있죠? 아까 공제 가입한다고 했잖아. 보증 설정할 때.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다가 이제 공제에다가 가입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월달에 한번 볼 거고 한 장 넘겨보세요. 76페이지. 이제 보칙이다 이 말인데 보칙이라는 말은 보충된 규칙이에요. 보충된 규칙으로서 이제 업무 위탁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수수료도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수수료 부분도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포상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포상금 제도. 이 포상금은 시험 문제가 이론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 형태로 해가지고 포상금의 최대 금액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포상금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이제 뭐 좀 잘했다고 주는 거죠. 덮는다 이 말이지, 그지? 상금으로 덮겠다 이 말이지, 포상금.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우리 법령을 일정한 법령을 위반한 신고 대상자라고 볼 수 있겠지.
신고 대상자. 법령을 이제 위반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신고하는가 하니까 등록관청 세 군데인데 등록관청 그다음에 수사기관, 경찰 수사기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간 것이 교란행위 신고센터. 아까 교란행위 들어봤죠? 금지행위 할 때 그 교란행위 신고센터라고 있어요. 그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이게 신고하는 기관에 보시면 돼. 여기 신고센터,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다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네. 뭐 신고했다고 해가지고 포상금을 다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신고했다고 포상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지급 요건이 충족이 되면 포상금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포상금은 어디서 줍니까? 등록관청에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에서는 포상금을 안 준다 이 말이지. 거기는 이 자리에다가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등록관청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어디다가 등록관청, 수사기관, 신고센터. 신고기관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요건 충족하면 포상금을 지급을 해준다 이 뜻이죠. 이거 알아두시고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고의 대상자. 이 신고의 대상자도 단독으로 시험에 물어봤어. 신고 대상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신고 대상자도 아니면 신고를 해봐야 포상금 안 줄 거 아니에요. 대상자도 아닌데 신고해봐야 포상금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상자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누구냐 하니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무등록개업이라고 하죠. 무등록개업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 무등록이에요.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일단 줍니다. 대상자에 들어가요. 두 번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거짓 등록, 부정 등록. 세 번째가 등록증 또는 자격증에 대해서 양도 또는 대여, 그 다음에 양수 또는 대여받은 사람. 다 대상자예요. 양도 대여한 사람, 그 다음에 양수 대여받은 사람. 뭐에 대해서? 등록증하고 자격증하고 다. 되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누구냐 하니까 책에 들어간 거예요. 표시 광고. 표시 광고 들어봤죠? 광고. 표시 광고는 개업만 하게 돼 있어요. 개업만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표시 광고 못 합니다. 개업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해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 광고를 누가 했냐 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한 거예요. 대상자예요. 개업 아닌데 표시 광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대상자에 들어가요. 자, 그럼 다섯 번째가 교란행위. 자, 그래서 아까 금지행위 할 때 교란행위 했잖아. 교란행위 할 때 금지행위 10가지 했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9번, 10번이 일단 교란행위야. 제목만 적어볼게요. 제목이 뭐예요? 아까 9번 제목이. 알 수가 있나, 그죠? 지금 그걸 기억하면 뭐 끝난 거지 이미. 그걸 지금 알 수가 있나? 시세부당이라고요. 시세부당 맞죠? 시세부당 맞죠? 9번 시세부당.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 완료돼 꾸며가지고 시세부당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 그거예요. 그거. 그 행위 한 사람 여기 시 대상자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0번이 중개 제한입니까? 단체 구성해서 특정 중개사를 중개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가 공동중개 제한. 요거는 금지 행위 때 다 해놓으면 이건 할 거 없다니까. 어차피 금지 행위 때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5번은.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교란행위가 33조 제2항에 있는 거. 그게 제목이 개업 등의 업무 방해. 제목이 개업 등의 업무 방해. 5가지가 있잖아요. 33조 제2항에 들어있는 거. 맞습니까? 어디에 위치가 있는 건 아시겠죠? 이게 지금. 그래서 요게 전부 다 신고 대상자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
맞잖아요. 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포상금 안 줄 거니까 계산에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중 등록했다. 우리 이중 등록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중 등록했다. 이중 등록한 자, 이 대상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 등록한 사람은 신고해봐야 포상금 안 준다고. 이중 소속한 자도 없잖아요. 안 준다고. 대상자를 알아놔야 돼. 대상자. 되겠죠? 두 번째, 포상 금액은 얼마냐? 포상 금액은 얼마냐? 물어봅니다. 포상 금액도 물어봐요. 포상 금액은 얼마냐? 건당 50만 원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건당 딱 50만 원 줘요. 신고 한 건당 50만 원 준다 이 말이지. 여기 50만 원 준다고요. 50만 원 이상도 아니고 이내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고 그냥 50만 원 딱 준다. 그러면 이상 미만 다 적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냥 건당 50만 원. 이게 맞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에 50만 원을 뭐로 나왔냐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앞에 연하게 1 이렇게 적어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나왔어. 시험지에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요. 150만 원. 이렇게 냈다니까요. 만나볼 거예요. 기출문제 보면.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150만 원. 아니고 50만 원이에요. 건당 50이죠. 건당 말고 뭐라고? 두당. 두당. 인당. 두당은 잘 안 되겠지. 사회적 지효 체면이지. 시험 출제위원 교수들이 두당은 안 낼 거 아니에요. 인당으로 내겠지. 아니에요? 2명이면 두 번씩 거예요. 에? 2명이면 따로따로 두 번씩. 무슨 두당? 두당? 2명이면 한 명은 따로 신 거에서 두 건으로 받아요. 네, 그렇지. 네, 근데 뭐. 그럼 뭘. 이거 하려고? 50만 원 받고 다른 사람 어디 보내는 거예요? 콩밥 미기는 거예요. 5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다른 사람 콩밥 미길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50만 원 받고 콩밥 미기고 그럼 나는 잠 못 자고 그래요. 지금 밤에 잠 못 자고 밤에 막 모서리 꺾을 때마다 막 칼 들고 서 있다니까. 못해요. 뭐 500만 원씩 주고 이러면 몰라. 자, 건당 50 이런 것도 다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물어봐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50만 원.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국고에서 국고 보조 가능하다 이 말이지. 일부를 빠졌네. 일부를.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에요. 50만 원 전부, 50만 원이 전부죠. 50만 원은 전부 들어가면 틀렸어요. 전부 또는 일부 하면 틀렸어요. 일부를 국고 보조 가능한데 그 일부 얼마? 예, 네, 어떻게 알았어요? 책 보고 알았구나.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50, 50%. 근데 50% 범위네. 50%, 100분의 50 범위. 알아두세요. 50% 범위 내에서 국고 보조 가능하다. 그러면 25만 원쯤 되겠네. 그렇습니까? 25만 원 범위 내에서 국고 보조 가능한 거예요. 범위 내에요. 딱 반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또 범위 내라고 또 기억하셔야 돼. 범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이제 포상금은 다 하는 거예요. 지급 요건.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행정기관에 어떻게 되기 전에 신고해야 돼.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지. 행정기관이 먼저 알았다면 아무 의미 없잖아. 행정기관이 먼저 알았는데 내가 먼저 알았는데 뭘 신고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라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거 검사 있어요.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정만 있으면 돼요. 검사 누군지 알죠? 검사.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다는 얘기는 재판이 진행이 돼요. 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형사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형사 재판에서 판단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하죠. 판단은 판사가 해요. 그죠? 그럼 판사가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받습니까? 보상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아요.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했잖아. 그러면 형사재판이 진행된 거거든. 재판 결과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은 관계없다고. 검사가 중요한 거예요. 판사가 무죄 판결 내려도 공소 제기 됐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요. 유죄 판결 내려도 받고 무죄 판결 내려도 받고.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면 이제 무죄 판결 내렸으니까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중요한 거 검사가 공소 제기했으면 무조건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 제기 안 하고 기소 유예, 소 제기를 유예하죠. 죄는 인정이 되는데 이제 혐의는 인정이 되겠는데 이제 일단은 소 제기 안 하고 재판 진행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래도 받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그러나 못 받아요. 처음부터 검사가 무혐의 했으니까 못 받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둘 중에 되겠죠? 예, 둘 중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급의 절차. 지급 절차는 일단 포상금 지급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제출한? 포상금 달라고 누구한테 제출하는데? 포상금 누가 줍니까? 등록관청이 주니까 등록관청에다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을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해요.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 조회를 해요. 그러면 조회 결과 지급 결정을 하겠지. 그 다음에 그 결정일로부터 몇 월이냐? 결정일로부터 몇 월이냐? 1월이에요. 1월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절차도 다 물어봅니다. 1개월입니다. 2개월 아니고 1개월이에요. 언제서부터?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에요.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 아니고. 여기 신청일로부터 1개월 하면 또 눈에 안 보여요. 신청일로부터 1개월. 1개월만 눈에 봐가지고. 신청이라면 안 보인다니까 눈에.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그냥 그대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자,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가 지급의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동신고라고 있어요. 공동신고는 어떻게 신고한 거예요? 공동신고란 말은 같이 신고한 거죠? 누구랑 같이? 친구랑 같이 신고한 거예요. 친구랑. 왜?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 이유들은 안 몰라. 자, 공동신고는 왜 친구랑 같이 신고한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 너무 무서워서. 혼자 칼 맞으면 무섭잖아. 그래서 혼자 칼 맞는 것보다는 같이 맞으면 그래도 또 서로 위안도 되고 친구 맞을 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공동신고는 친구랑 같이 신고한 거 쉽게 얘기하면 친구랑 같이 신고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같이 신고했으니까 원칙은 뭐가 되겠어? 반반이죠. 그게 균등배분이란 소리예요. 반반이지. 25만 원씩. 그러니까 원칙은 반반이에요. 25만 균등배분이지. 반반.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합의를 했다. 나는 40만 원, 너는 10만 원. 합의를 했다. 그러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합의된 방법. 합의된 방법이 우선인 거지. 되겠죠? 자, 7대 3으로 합의했다. 50만 원에 대해서 7대 3으로 합의했다. 얼마씩? 요거 지금 막 눈이 지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요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50만 원을 7대 3으로 나누면 곱하기 하면 돼요. 곱하기. 7, 5, 35, 5, 3, 15 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혹시 당황할까봐 모의고사 때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나? 이러면서 막 계산기 두드릴지도 모른다 지금 이거는. 하여튼 곱하기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복수신고. 복수신고는 뭐냐? 그러니까 복수신고는. 복수신고라고 하는 거는 나도 신고하고 너도 신고하고 쟤도 신고하고 다 신고한 거예요. 여러 명이 신고한 거야. 복수신고한 거지. 이래 된 거예요. 친구랑 내일 같이 신고하러 가자. 내일 같이 신고하러 가자 해놓고 가서 먼저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 먼저 신고하러 간 친구는 누굴 피해 다녀야 돼? 친구를 피해 다녀야 돼. 친구한테 칼 맞아요. 친구한테. 내일 같이 가자 해놓고 먼저 갔다고. 그러면 누가 받냐면 최초 신고자.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이 받아요. 최초 신고자가 받아. 요런 거 다 물어봅니까? 예, 다 물어봐요. 요런 거 다 알고 있어야 계산 문제 보상금의 최대 금액 문제 풀어요. 보상금은 다인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 두세요. 이거 확실하게. 자, 그래서 보상금에 대해서 밑줄을 꺼볼게요. 76페이지. 자, 등록관청은 돼 있잖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걸 이제 신고 대상자라고 볼 수 있겠지. 어디에다가 신고합니까? 등록관청 수사기관 그 밑에 교란행위 신고센터라고 있어요. 교란행위 신고센터. 자, 신고 또는 고발하지요. 그러면 그 밑에 줄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요건에 충족하면 지급을 해준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한번 보세요. 1번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밑줄 무등록이란 얘기죠.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쉽게 얘기하면 부정등록자, 거짓 등록자 같은 말이죠. 3번 등록증 밑줄 또는 자격증 밑줄. 등록증하고 자격증에 대해서 양도되어 나오죠. 그 밑에 양수되어 나와요. 이 사람들 다 신고 대상자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밑줄 꺼보세요. 아닌 자인데 그 밑에 줄 뭐 했어? 표시광고한 자. 개업이 아닌데 표시광고 했죠? 대상자예요. 자, 그 밑에 이제 교란 행위들인데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시세 조작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시세 조작하지 말고 시세 부당이라고 하세요. 시세 부당.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카르텔 단합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중개 제한이라고 보세요. 왕따 시키는 걸 얘기하지. 중개 제한. 그 다음에 6번도 교란행위. 6번도 교란행위. 요게 33조 제2항에 있는 거 있죠. 개업 등의 업무 방해. 5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다 신고 대상자. 자, 그래가지고 범위 뭐 확보가 나와 있는데 보상금 범위 확보. 자, 보세요. 건당 얼마라고요? 50만 원이에요. 딱 50만 원 줍니다. 건당. 동그라미 2번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어떻게 한댔어요? 쭉 가보시면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일부가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이내. 100분의 50 범위 내입니다. 50% 범위 내. 자, 그래서 오른쪽 요건을 가보세요. 요건을 가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발각되기 전입니다. 발각되기 전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이에요. 검사가 뭐 있으면 돼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자, 그래서 보상금의 지급을 절차를 나와 있는데 보상금의 지급 신청서를 일단은 제출하겠지. 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합니다. 등록관청에 제출하겠죠. 등록관청에서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이에요. 처분 내용을 조회합니다. 조회하지요. 그 옆에 지급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차도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방법인데 동그라미 3번 공동신고. 친구랑 같이 신고한 거죠.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균등 배분이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세요. 배분 방법에 관해서 합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밑에 줄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 4번. 이거는 이게 중복신고, 복수신고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신고는 누가 받겠어? 최초 신고자가 받는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에 보시면 벌칙 등 각종 규제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뭘 볼 거냐 하니까 일단 보세요. 자, 행정처분하고 벌칙이에요. 이게 행정처분하고 벌칙인데, 자, 행정처분인데 요 부분을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파일점이 안 나옵니다. 행정처분하고 벌칙을 안 하면 파일점 맞기 힘들어요. 77.5점 맞아. 아시겠죠?
그러면 힘들어져요. 파입점. 자, 그러면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처분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취소 아니면 정지예요. 자, 어떤 행정처분을 받느냐? 그러면 어떤 취소, 무슨 정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답이. 그렇죠? 행정처분 뭘 받느냐? 그러면 취소 아니면 정지를 받는다 이 말이지. 과태료, 뭐 벌금 이런 거 아니에요. 행정처분은 뭐라고? 취소 아니면 정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세 사람. 자, 이 세 사람이 있죠. 여기에 이제 누가 빠져 있냐 하니까 보존이 빠져 있고요, 협회가 빠져 있어요. 보존하고 협회는, 중개보존하고 협회는 행정처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보존은 가진 게 없고, 없잖아. 등록증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협회는 지금 아까 뭐 공제사업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좀 식구들이 좀 많아, 이렇게. 그럼 업무를 못하게 하면 마비가 돼, 막. 그래서, 행정처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개업하고 소속하고 거정사는, 법령을 위반하잖아요. 법령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행정상의 책임으로서 받는 게 행정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령 위반했을 때 그에 따른 행정상의 책임으로 받는 게 행정처분인데, 이 행정처분은 취소 아니면 정지인데 이걸 누가 하는가? 누가 취소 정지를 하는가 이 말인데, 이렇게 이 사람이에요. 자격을 부여한 행정기관이다. 자격을 부여한 행정기관. 그러니까 아무나 못한다 이 말이지.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줬습니까? 시도지사죠. 그러면 시도지사만 뺏을 수 있어요. 취소 정지할 수 있어요. 등록증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등록관청 받았죠. 그러면 등록관청만이 등록의 취소, 업무 정지할 수 있어요. 그 아까 정보망 할 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있죠. 지정서. 그거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장한테 받았죠. 그러면 누구만? 국장만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지. 준 사람만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격을 부여한 각 행정기관이 하는 거지. 아무나 못한다 이 말이지. 그게 연결이 안 되면 다 틀린 거예요.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 무조건 틀렸어요.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 못한다고. 그죠? 무조건 틀렸다고.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 무조건 틀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 연결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행정처분 개관만 한번 볼게요. 행정처분 개관. 자, 행정처분이 일단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우리 법에 공부해야 될 게. 자, 첫 번째가 자격증부터. 자격의 취소. 자격증 취소. 그 다음에 자격의 정지. 그 다음에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네, 거정사 지정 취소. 이렇게. 그러면 이 순서대로 외워야 돼. 이 순서대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지정 취소. 자, 첫 번째 대상자. 처분의 대상자. 대상. 자격 취소의 대상은 누구냐 하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대상자예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공인중개사. 맞아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일을 하고 있건 안 하고 있건 다른 일을 하고 있건 일단 다 자격 취소 대상자예요. 저는 자격 취소의 대상자예요. 맞습니까? 아니라고? 자격증 있어요. 못 들었어요? 저는 독한 사람이 했잖아.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라고.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생긴 걸 보세요. 보통 내기인지. 독한 사람이에요. 저는 공인중개사예요. 자격 취소의 대상자지. 되겠습니까? 네.
자, 자격취소의 대상자.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대상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격 정지의 대상자는 누구냐?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자격 정지는 대상자가 저는 자격 정지의 대상자는 아니에요. 자격 정지의 대상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다. 누구냐니까 소속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의 대상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안 받습니다. 개업은 자격 정지 안 받아요. 소속이 자격 정지 대상자다. 되겠죠, 여기까지? 자, 등록 취소의 대상자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의 대상자도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지정 취소의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 대상자를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처분하는가 처분권자를 잘 보시면 자격증에 대한 처분권자는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의 처분권자는 누구냐 하니까 네, 시도지사인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준 사람이 뺏는다고. 일은 다른 데 가서 하고 있더라도 처음에 받았던 사람한테 처음에 이제 받았던 사람이 취소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 그래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그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누가 합니까? 등록관청이 하겠지. 거정서의 지정 취소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아까 국장이에요. 국장이 줬으니까 국장이 빼앗겠죠. 자, 그 다음에 처분의 성격. 자, 처분 성격이 요건 뭐냐니까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자격 취소 요거는 무조건 기속이에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 취소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기속. 그다음에 자격의 정지는 할 수 있다. 재량이에요. 재량. 그다음에 등록 취소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인 등록 취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기속이 있고 그다음에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재량. 그다음에 업무 정지는 재량. 그다음에 지정 취소는 상대적 취소죠. 이건 무조건 재량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할 수 있다. 재량이니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줄을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절차입니까? 처분 절차? 그래서 취소 같으면은 취소를 하기 전에 다 청문이라는 걸 실시해야 돼요. 청문. 취소는 다 청문. 정지는요? 의견 진술. 의견 진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보고 통보. 그러니까는 처분을 했다 그러면 보고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를 명한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처분했죠. 그럼 5일 이내에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오보통. 이걸 오보통이라고 해요. 오보통. 5일 이내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 뭐의 경우에만?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다른 처분은 통보가 없다면 보고 통보 없는 거.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전체적인 행정처분의 개관이에요. 5가지. 그래서 요거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이네. 뭐냐 하니까 여기에 벌칙이 있어요. 저거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 그다음에 벌칙이 있잖아요. 벌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벌칙은요. 두 가지. 뭐로 나뉘냐니까 행정 형벌. 그다음에 행정 질서벌. 이렇게 나뉘어요.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 자, 다시 벌칙은 행정 형벌, 행정 질서벌로 나뉜다. 행정 형벌은 다시 두 가지.
그러니까 징역형 벌금형이라고 보시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이걸 3대 3이라고 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두 가지가 있고, 질서벌은 다른 말로는 과태료. 과태료 두 가지가 있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행정처분 5개 하고 벌칙 4개, 총 9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끝. 그럼 90점. 되겠죠? 행정처분 5개 각 있어요. 사유들. 그 다음에 요거 각각 사유들이 있어요. 암기법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요것도 암기해야 돼. 지금까지 이제 의무를 막 했잖아요. 우리가 개업의 의무, 뭐 소속의 의무, 이런 의무들을 막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처분, 벌칙 같은 거 이런 거 적용된다 이 말이지. 의무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거는 그냥 암기법을 통해서 갖다 붙여주면 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까지 해서 법령을 마무리했다 이 말이지. 자, 어디에 밑줄 끄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79페이지에는 거기 행정처분 좀 나와 있네, 그죠? 행정처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그 위에 뭐 표 있는데 표 이거 보지 말고 제가 칠판에 적은 거 있죠? 네, 저 형태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 자, 그래가지고 그 2번에 보면 밑에 지정취소 나왔네, 그죠? 지정취소 누구에 대한 지정취소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요거만 볼게요. 요거만. 그리고 이 지정취소는 재량이라고 했죠. 재량입니다. 그래서 끝을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취소할 수 있다. 국장이 취소권자고 끝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지정취소 사유가 5가지가 있고요. 넘어가 볼게요. 80페이지에 자격취소 나오네.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누가? 시도지사가 나오네.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취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격취소는 무조건 기속이라고 했죠. 하여야 한다. 자격취소 사유 쭉 나와 있죠. 자, 그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서 소속공인중개사 나와 있잖아요. 자격정지. 자, 시도지사는 누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소속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자격정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자격정지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범위가 있어요. 자격정지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쭉 나와 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뒤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록 취소, 누구에 대한 등록 취소는 기업에 대한 등록 취소죠. 등록 취소는 2가지가 있다 했죠. 절대적인 등록 취소, 이게 필요적 취소, 이게 기속이라는 얘기, 기속. 등록 간청이 기업한테 취소하여야 한다. 끝이 취소하여야 한다 돼 있잖아요. 절취. 그래서 그 사유가 있죠. 오른쪽에 양가로 2번 상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취소. 요거는 등록 간청이 기업한테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죠? 요거 사유 쭉 나와 있지. 자,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뒤에 기업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관청이 기업한테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재량이라고 했죠.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사유가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행정처분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85페이지에 행정벌 해가지고 행정형벌, 벌칙 중에서 행정형벌 2가지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가지고 그 사유가 쭉 나와 있죠.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해가지고 그 사유가 또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사유들을 좀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전에 했던 막 내용도 막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행정처분, 이게 벌칙 같은 거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서 이제 행정질서벌, 이거는 과태료라고 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밑줄 긋고요. 쭉 사유가 나와 있고 뒤로 넘어가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죠. 100만 원의 과태료 쭉 사유가 나와 있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정리해서 법령을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법령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별로 뭐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법령 뭐 이거 뭐 여기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서 보통 28개 나왔다고요. 이만큼에서 40문제 중에서 70% 정도 나왔어요. 28개.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이걸 다 공부해야 돼, 이거. 자, 요 뒷부분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실무 쪽에서 이제 한 12문제씩이 나왔단 말이에요. 30% 정도.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이제 한 주 남았는데, 다음 주는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 있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도 여기 보시면은 거래 신고,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파트가 3개예요. 3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외국인에서 한 문제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에서도 좀 많이 나와서 최근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좀 반반씩 나오고, 그래서 여기를 다음 3시간 동안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월 달에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하여튼 다음 주 마지막이니까 또 결석하지 마시고 출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을 합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남은 주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